해월의 을목입니다. 겨울의 을목은 해자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불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강해져 있는 해월의 을목은 목이 가서 조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토가 화토 상생하는 가운데 수기를 막아줘야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희신이 되는 겁니다. 수목은 필연적으로 기구신이 되고 남는 하나의 오행인 금은 한신이 됩니다. 사주에서 가장 먼저 관찰해야 되는 것은 용신의 동태입니다. 천간에는 병정화 또는 희신인 무기토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용신이 화, 희신이 토일 경우에는 지지에서 인, 사오미, 술토가 용신의 뿌리 역할을 합니다. 이를 용신의 근이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미토가 보이고 있습니다. 해월의 을목이 미토의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용신의 근이 미토가 유일하기 때문에 운에서 축토를 만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다행히도 대운에서는 축토가 보이지는 않고 세운에서 오는 축토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신인 토는 천간에도 없을 뿐더러 미토가 정월기, 화기와 기토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용신과 희신이 여기에서 강한 목이 있다 하더라도 목생화, 화생토해서 미토 안에서는 설기가 되고 있습니다. 강한 비겁성을 암시하고 있는 구신이 목인 사주이긴 하나 을목 밑에 있는 이 미토 속의 을목을 두고 본다면은 속마음은 또 비겁성이 아주 강한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 온화한 마음도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주에서 먼저 천간을 관찰해야 되는데 천간에는 한신인 을목이 경금이 을목을 합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정상적인 합의 작용력은 희용신이 기구신을 만났을 때 어느 한쪽이 강하고 한쪽이 상대적으로 약할 때 합이 성립됩니다. 한신이 개입된 합은 일반적인 합과 다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월에 강하게 투관된 개수 편인이 두 개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편인의 감성적인 사고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글자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 이 개수가 희신과 같은 그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사주 원국에 병정화나 무기토가 각각 하나씩 있다면은 여기에 병정화가 하나 있고 여기에 무기토가 있다면은 편인을 쓰는 식신생재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 편인을 두고 본다면 이분의 기본적인 사고 체계는 엄간인데다가 편인 두 개에 의해서 사물을 보고 또 대인관계를 또는 사업을 하더라도 저 편인의 마음이 앞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토운이 옴으로 인해서 이 개수 두 개가 부담스럽긴 하나 어떤 형태든 형식적으로 희귀 변화를 일으킬 수는 암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수 두 개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용신과 희신이 사주 원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대운에서 만나기를 바라야 합니다. 초년운은 먼저 임수 정인이 왔습니다. 편인이 있는데 또 정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술토는 용신의 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연지 시지와 신술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할 좋은 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릴 때는 외롭거나 고독하거나 또는 예술 쪽이나 상상의
그런 성향을,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는 그런 성향을 가졌을 것입니다. 성장기의 신유 경신은 한신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희용신이나 기구신에서 오는 그런 금과 정평관과 같이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해월에 강한 을목은 이미 자기 중심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는 33세입니다. 신유 경신을 넘어서서 기미운에 왔습니다. 희신운이 왔는데 일반적으로 희신운은 용신이 없다면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지에서 미토와 오화와 함께 왔는 것은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그래서 미토와 오화와 함께 왔는 희신 무기토는 이 운에서 병정화를 만날 때 10년 동안 2년씩은 만납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워낙 해월의 계수 두 개가 투관되어 있기 때문에 화토가 서로 상생해서 이 물을 잘 억제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이 무토가 오면은 계수가 적극적으로 합을 해버리려고 하고 또 정화가 오면은 수가 반동적으로 수극화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희용신이 같이 오는 가운데 기회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주를 통변해야 될 때는 기미대운이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년이 병호정미입니다. 이런 운은 어떤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역량을 펼쳐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이 화토가 서로 상생해서 용신과 희신으로 기신에 해당되는 계수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미무호대운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기미대운 안에 병호정미 이후에 다가오는 운 중에는 임자개축이라는 상당히 불편한 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이 강한데 또 물이 자수와 축토와 함께 오는데 이 축토는 12간지 중에 가장 불편한 일지를 충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천간이 또 임계수와 함께 오는 이런 임자개축은 기미대운의 끄트머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런 운은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은 위기 경보를 울려야 될 것입니다. 지나치게 강한 인성을 쓴 나머지 토가 다 물에 떠내려 가버린다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개축에 이르러서는 일지 미토까지 충을 해버리기 때문에 해월의 을목은 위로는 비를 맞고 밑으로는 온기를 보존하는 미토가 충미충을 받음으로 인해서 해월의 을목은 사면초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같은 사주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질병 또는 금전적인 문제 또는 부부 문제, 모든 것들이 이런 운에서 엄습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편인의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인이 지나치게 강하다 보면은 망상이 되어버릴 수 있고 어떤 한 분야에 천착한 나머지 전체를 보는 힘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의 말을 조심해야 되고 또 문서를 만질 때도 그 문서를 하나 잘못 만짐으로 인해서 한평생 후회를 하고, 이때 물이 강할 때 토의 운이 만난다는 것은 강한 물에 의해서 토가 떠내려 가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불행하게도 말년 운에는 정화가 계수를 만나는 용신의 운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에서 사화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천충, 지충 해버리는 최악의 미래 운이, 그것도 중년에 해당되는 50대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주를 피상담자들은 이 사주의 명리학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지만은 상담을 해주는 입장에 있어서도 좋은 말만 해서 순간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유도하고 그것이 아무리 용기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과장되거나 상대가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면은 상대방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설명해서 당사자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각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해주는 것이 현대 명리학에서 최고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국내에서 꽤 유명한 식품 가공 회사의 를 운영한 부모로부터 그 가업을 물려받은 그 부모는 수천억 대의 재산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부모가 옆에서 많이 케어해 주겠지만은 온전히 자기 사업이 되었을 때 특히 무기토는 이 을목한테는 아버지임과 동시에 재물임과 동시에 처에 해당됩니다. 이 무기토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운에서 왔을 때 개수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기토를 주인공으로 본다면 이것은 제다 신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제다 신약은 돈을, 재물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재물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파산하거나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미무오는 병정화의 세운에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런 임자 개축과 같은 함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앞으로 가업을 잘 성계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은 최소한 말아먹지 않고 유지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론 더 많이 성장해야 되겠지만은 자기 노력으로 벌지 않는 돈을 일찍 유산으로 물려받거나 충분한 경험이 없는 가운데 자만심을 앞세우거나 지나친 편인을 앞세워서 현실성이 없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은 선대에 이루어놓은 모든 그런 과업을 망쳐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